반갑습니다. 하이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무엇이든 물어보시기에 네, 그렇죠. 오늘 조 PD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 건지 질문을 던져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작 전에 그래도 이 네임드 있는 프로그램 그 코너 속의 코너답게 우리가 시작할 때는 네임드를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하는 시간 코너 속의 코너. 자, 다 같이 무엇이든 물어보시게. 전문가들이 헷갈릴 정도로 가품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흔히 말해서 디테일을 보기 시작하면은 하나하나 거슬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헷갈린다 이런 거는 솔직히 좀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공산품의 그 흔히 말해서 가품에서는요. 네. 근데 예외는 좀 있어요. 예외. 요즘에 이제 CNC라는 게 유행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CNC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상당히 정교해요. 시계 가격도 되게 비싸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케이스하고 브레이슬릿이나 이런 것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은 CNC로 제작을 하고요. 네. 기계, 다이얼, 핸즈 네. 이런 것도 또 정품을 넣어요. 이러면 이건 정품이에요, 가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랭큰이죠. 프랭큰. 네, 프랭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상당히 좀 커진 것 같아요. 커져서 실제로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상당히 비싸거든요. 실제로도. 네, 그렇죠. 금값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네,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2천만 원대부터 출발을 하고요. 골드 제품 같은 경우. 가품인데요. 네. 그래서 와.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또 어떤 무브를 넣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고 정품 무브 썼을 때, 가품 무브 썼을 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금액도 또 짝짝짝 차이 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랭큰으로 해서 실제로 케이스는 금, 네. 그 핸즈하고 다이얼은 정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통되는 물건들이 헌터님이 이걸 실제로 왔을 때, 와,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고 헷갈릴 만한 그런 가품도 있긴 있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네. 감정이라는 거는 이제 디테일을 들어가야지 하나씩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맞죠. 근데 일반적인 일반인이 네. 이거를 본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판단 기준이 뭘까요? 뭐 무게라든지 아니면은 사진으로 봤던 이렇게 봤던 걸 사진이라든지. 1대1로 비교해 보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타이얼이 정품이고 핸즈가 정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여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네. 솔직히 다이얼 핸즈가 가장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같으면은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는 감정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해야지 골라내기가 쉽다?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저도 봐요. 현장에 있으면서 항상 네. 제품을 보고 다니까 네. 이제 뭔가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한 번씩 보이면 디테일을 보게 되고. 그래서 감정 디테일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요즘에는. 맞아요. 네. 중고 거래 시에 가품을 피하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지 물어보시죠. 이거는 뭐 정품도 개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쵸. 출시 연도, 맞죠. 생산 연도, 그렇죠. 이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반인들은 네. 저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조바심 느끼고 불안해하면서 네. 불안전한 거래를 할 필요가 있냐라고 저한테 묻는다고 하면은 저는 반대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디테일이거든요. 네. 네,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의심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구매한 시계가 혹시나 자기한테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무조건 전문가한테.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감정서나 보증서도 위조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진짜 이슈죠. 네,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네. 심지어 해외에서 리차드 밀 같은 경우는 네. 뭐 확실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보증서에 대해서는 네. 아예 보증서가 없는 걸로 네. 또는 암암리에 그냥 이거는 의미 없는 걸로 유통이 된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고요. 흔히 말해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브랜드를 통해서는 힘든 네, 구조거든요. 그렇죠. 힘든 구조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네네. 솔직히 얘기할게요. 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특정이라고 안 하지만 상당수의 리차드 밀이 네. 보증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돌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물론 제가 뭐 특정 업체를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네. 이거는 저는 어떤 특정 업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봐요. 일단은요. 뭐라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네. 개쌍 양아치 새끼들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네. 뭐 파텍도 일부 물건들에 대해서 소수긴 하지만 네. 종종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네. 이제 파텍이나 뭐 리차드 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가잖아요. 조금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우리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구매하는 시계들이 롤렉스 쪽이잖아요. 롤렉스 보증 카드도 위조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카드까지 가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보증서 위조, 변조 하는 것들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브랜드가 네. 대표적인 게 리차드 밀하고 파텍이잖아요. 리차드 밀과 파텍의 보증서의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예전에 클래식한 방식의 보증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위조가 쉬운 거예요. 아, 그럼 제가 더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위블로가 지금 네. 보증서 시계의 그 시계 어플 깔아가지고 조회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네. 있잖아요. 보증서가 없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그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는 족 같아요. 국가의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블러의 지금의 방식 있죠. 그거는 굉장히 불편한 방식이에요. 엄청 불편하죠. 한 반나절 걸리죠. 조회하는데. 너무 불편해. 이 걸리는 게 인식이 잘 안 돼요. 맞아요. 인식이 잘 안 돼서 너무 불편한데 네. 왜 굳이 그 한 가지 방식으로만 네. 보증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놨냐는 거지. 그렇지. 위블러는 그 전에도 또 그랬어. 이상한 USB 카드 같은 거 주고 꼽아야지 되고 맞아요. 막 이상한 방식을 썼다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카드를 하나 더 준다든지 그렇죠. 이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아니면은 좀 더 쉽게 네.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지 진짜. 아 이런 거 같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욕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아니 좀 쉽게 하면 돼 이거를. 맞아요. 예, 그러면 더 좋을 건데 너무 솔직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정품 시계에 가짜 보증서를 함께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돈이지. 돈이지 뭐.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품 시계라고 하잖아요. 네. 시계가 있고 보증서가 없는 물건들. 네. 보증서 있는 시계와 보증서가 없는 시계의 가치 차이가 분명히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가치 차이를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음.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보증서를 위조, 변조 또는 하기 때문에 단품이 있는 시계를 구해서 네. 보증서를 누군가가 위조해가지고 그렇죠. 풀세트처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맞죠. 제가 네. 시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네. 그 단품과 풀셋이 있죠. 네. 이 갭이 별로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 갭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증서가 있는 물건과 없는 물건 이 차이가 커지고요. 네. 두 번째는 속도예요. 여기에서 핵심은 회전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증서가 있는 물건과 없는 물건에 대한 회전율 있죠. 네. 이거는 완전 달라요. 그냥 2배까지 차이 나요. 2배가 뭐예요? 2배 이상도 날 수도 있죠. 10배도 날 수도 있어요. 위조된 보증서를 통해서 가격이 얼마나 부풀려질 수 있나요? 이거를 이거는 수치상 계산 수치로 계산하기는 힘들겠지만 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고가일수록 심해져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시계에 보증서가 없다? 네. 이거는 엄청난 강가 네, 요인인데요. 요인이죠. 근데 뭐 100만 원짜리 시계에 보증서가 없다? 별로 의미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걸 봐도 진짜 옛날 롤렉스 시계들은 네. 그때 당시 보증서가 없는 경우들도 허다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값어치는 많은 통계상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차이 날 것 많이 같지는 차이 안 나요.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하는 일반적인 모델이에요. 뭐 네. 특별한 모델 말고 네. 뭐 가치가 높은 모델이나 네. 개체수가 적어가지고 구하기 지금도 힘든 인기가 뭐. 힘든 모델 이런 거 말고 네. 일반적으로 뭐 16233 같은 뭐 그런 기본적인 모델들 있죠. 네. 이거는 갭이 거의 없어요. 크지 않아요. 근데 요즘으로 와서 진짜 뭐 물건 리차드 밀에 보증서가 있고 없다. 와, 뭐 이거는 이러면은 말이 완전 달라지는 상상도 하기 거예요. 싫은데요. 리차드 밀 리세일 가격이 10억인데 네. 예를 들어서 보증서가 없다. 네. 그러면 몇 억 단위로 차이 날 수도 있어요. 고객님들 중에 정품이라고 생각해서 위탁을 요청했는데 가품인 경우도 있었는지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뭐 있죠. 네. 그럼 집에 보내야죠. 그렇죠. 이거- 잘 얘기해서 네. 이거는 판매가 힘든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보내드려야죠. 그렇죠. 뭐 받을 거예요? 그거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많아요. 이런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렇죠.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도 종종 있거든요. 네. 보통 보면 이제 알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사연이 있는 시계들이야 보통 보면 그런 시계들은 뭐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네, 돈 내가 내지 돈을 말았네. 빌려줬는데 아하. 이걸 받았네,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의외로 네. 연인 사이끼리 짝퉁 주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그래요? 네, 연인인데
그 진짜라고 하고 주는 거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근데 뭐 그거는 각자의 사정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위로는 해드리죠. 아,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빨리 가셔가지고 해결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는 해주지만 맞죠. 그걸 뭐 어떻게 표정은 우리가 써봤죠? 뭐 어쩌겠어요. 왜 가품을 왜 만들까라고 얘기를 이제 본질을 따져보니까 가품은 가품이에요. 그러니까 정품의 공정을 다 거쳐서 그만큼의 세공을 들이고 그만큼의 돈의 값어치를 투여해서 만들면 돈을 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만큼의 공정을 못 거친 제품은 분명히 그 안에 세사에 들어보면 미세함에 약간 어리숙함이 있고 그걸 못 만들어낸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봤을 때 가품은 진짜 가품의 그 퀄리티 가진 부분 그분들이 분명히 세상에 보면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당연하지. 네. 이게 왜 우리도 이제 가품 시계들을 한 번씩 보기도 하고 네. 몇 개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네, 갖고 근데 있죠. 보면요, 잘 만들었다는 흔히 말하는 하이 퀄리티라고 하는 가품들 있죠. 네. 대부분의 물건들이요 오래 못 써요. 내가 어떠한 귀한 물건, 네. 그 다음에 고가의 물건, 네. 이거는 비싸서 좋은 것도 있지만 소장의 의미라든지 애정을 담고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좋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중하게 했기 때문에, 다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돈의 가치보다 또 다른 무언가의 영역이 있어요. 네, 있죠. 이런 게 있는데 네. 가품시계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음. 흔히 말해서 쓰다 버리는 물건이 되는 거야. 아끼는 물건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냥 잠시 왔다가 그냥 잠시 하고 버린 물건이라 생각하면은 애착이 갈까요? 안 가죠. 애정이 갈까요? 안 가죠. 그리고 아낄까요? 안 할게요. 관리할까요? 아니요. 안 한다고요.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거는 본인만 아는 거잖아. 그렇죠.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잘 만드는 물건들도 간혹 가다 보면은 뭐 가품 시계와 정품 시계 뭐 비교해가지고 밑에 댓글 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왜 진짜를 사냐? 저럴 것 같으면 가짜를 사야겠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있죠 그런 분들. 그 사람 정확해요. 네. 자기가 추구하는 거는 고가의 명품 브랜드를 추구하고 싶은데 네.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짝퉁이라는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는 개개인마다 성향이나 이거는 다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제 앞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은요,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봐요. 그 사람은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일 뿐더러 꼭 비싸다고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본인만 알 수 있고 이 시계를 만들었던 공정들, 그 다음에 과정들, 그렇죠. 검수들, 뭐 이 브랜드의 역사 이런 여러 가지들이 포함돼 가지고 네. 이게 쫙 합쳐지면서 명품의 가치를 만드는 건데 그렇죠. 본인은 그러면 가짜 롤렉스를 왜 사? 돈이 없으니까. 진짜 롤렉스처럼 보이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쥐가 가품 시계 차고 다니면서 세상에다가 대놓고 모든 사람들한테 제 시계 가짜예요. 잘 만들었죠. 그러고 댕기는. 너무 잘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진짜 사지 마, 가짜 사세요. 이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죠. 없죠 사실. 저는 없을 거라 봐요. 맞아요. 그 분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거나 내가 능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정품을 사지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가품을 살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정품과 가품의 차이. 그래서 뭐 내가 뭐 가품을 차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가품 물론 찰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차지 마. 미래에 나는 네.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렇죠.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나도 꼭 이런 거 한번 사봐야지 그렇죠. 해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노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약간 좀 그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또는 뭐 부자와 가난한 자 뭐 예를 들자면 진짜와 가짜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거는 제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